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두워의 민희진 대표와 이제 하이브 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뉴진스를 둘러싼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2시간 열렸던 이 민희진님의 어두워 대표님의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녹화를 하게 됐고요. 이야기를 나눌 점들은 다름이 아니라 좀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이 사태를 둘러싸고 나서 진실 공방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사태를 둘러싸고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팬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전 세계 팬들이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행동할지에 대한 어떤 예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그 하이브와 이 어도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뉴진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를 좀 보려고 하고요.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민희진님의 역할과,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서 앞으로 역시 마케팅 측면에서 하이브나 이 어도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방시혁한테도 이용당해, 박지원한테도 이용당해, 뉴진스를 위해서 나는 막 희생해야 돼, 엄마들을 위해서도 희생해야 돼.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진짜. 내가 최선을 안 다한 게 없어요, 정말. 나랑 같이 일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무슨 경영권 찬탈, 여러분 이거 카톡 흐름만 봐도 제가 그런 사람 같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부대표랑 저랑 대화한 거 다 보셨어요? 우리 부대표가 엄청 까불까불, 두 명인데 한 명이 엄청 까불까불한 애야. 걔가 맨날 습관이 막 머리 흔들면서 메모하는 거야. 내가 야, 너 메모 좀 하지 마. 내 얘기를 그냥 들어. 뭘 메모를 하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메모하는 게 습관이어서요. 자기 생각을 그냥 이렇게 메모해. 그냥 그런 애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막 쓰는 거야. 걔도 내가 하이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걸 아니까 왜 그런. 자, 이제 민희진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현재 그 하이브에서 PR 자료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보도들이 너무 발췌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맥락들이 사라져가지고 마치 우리가 엄청난 음모를 꾸민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일견 당연히 타당한 이야기겠죠. 죄송합니다. 보통 미디어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발췌독하고, 그리고 기사도 선정성을 위해 가지고 발췌한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맥락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사건의 진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민희진님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2시간에 이르는 이런 긴 진솔한 형태로 모든 정보들을 다 투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그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슈인데, 사실 언론 보도 혹은 배포되는 자료만으로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 어려운데, 민희진님 같은 경우는 아예 전면에 이렇게 캐주얼하게 등장해서 옷도 보시면은 그냥 동네에서 보는 친구처럼 입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내가 평소 일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겠다, 아예 이런 태도로 작정을 하고 나왔고, 이 형식 자체도 2시간 동안 이렇게 서가지고 열변을 통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요. 자기 마음을 그대로 여과없이 쏟아냈는데,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거나 혹은 자기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려고 할 때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하이브가 대응을 공식 언론 보도로 해가지고 공식 회사 자료로 민희진의 이야기는 다 사실 무근이고 다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민희진님이 완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얼굴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회사 공식 보도로 잘 절제된 용어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문 받아가면서 한 거랑은 절대 사람들에게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진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경영 머리가 있어요. 저는 비즈니스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경영학과는 아니잖아요. 미대 출신인데. 근데 이런 용어들, 이런 계약서 용어들, 이런 걸 잘 이제 숙지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서 원래 VC였던 내 친구,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몰래 VC였던 내 친구한테 나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계약서 이게 5%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거 물어본 걸로, 그래서 걔가 법무법인을 3종을 소개시켜줬단 말이에요. 제 친한 동생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무슨 프레임이었죠? 그게? 외부 자문사에 거창하게 외부 자문사의 자문을 받았다. 저 하이브에 정확하게 요구할게요. 제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투자를 받았는지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고, 그거 내가 무슨 투자의 얘기를 나눴는지 가지고 오라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없어서. 근데 그 카톡 내용 그럼 뭐냐 궁금하실 거죠. 제가 이렇게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안에서 저는 이 계약 때문에 아예 하이브를 못 벗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영원히. 근데 이 안에서 저는 이렇게 원래도 압박받고 있었지. 근데 거기에 아일리까지 뉴진스 카피해서 나왔어. 그럼 이제 나 버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를 말려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랑 협상을 하려면 내가 그 협상을 예를 들면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 계약서를 바꿔야 되니까 내가 무식해가지고 박지원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미니지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자기는 프레임에 씌워져 있고 팩트가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팩트 미니지님의 주장에 따르면 나는 회사를 탈취하려는 한 적도 없고 경영권에 이슈가 전혀 없다. 근데 왜 갑자기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주장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프레임 얘기를 하는데, 프레임이라는 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순화해가지고 이해하기 위한 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 진짜 무서운 건데 마녀 프레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미니지님이 말하는 거는 지금 나에게 경영권 탈취라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뉴진스를 뺏어가려고 하고 내 맘대로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작당하고 있었다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이브가.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미니진님이 이번 2시간 이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결국 한 일은 자기에게 씌워진 이 언론과 하이브의 PR 활동으로 인해서 씌워진 프레이밍을 완전히 벗겨내는 일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미니진님이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일단 미니진님은 능해요. 커뮤니케이션 능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간파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가지고 내가 프레이밍을 어떻게 깨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일단 요거는 이제 미니지님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프레이밍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인데, 이 댓글의 변화만 보더라도 이 기자회견이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제가 댓글을 보면은 대부분 미니지님에 대한 비방과 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니진 나가라, 꺼져라, 그리고 욕심부리고 이렇게 키워준 은혜를 모르고 이런 자기가 혼자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온갖 그 프레임 안에 어떤 프레임이냐면, 너는 뉴진스를 너 혼자서 했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너의 이득을 위해서 뉴진스를 이용해서 지금 나가서 너만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작당하고 있었던 게 들켰어. 그걸 들켰어. 이런 파렴치한 놈이라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씌워졌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프레임에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댓글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댓글을 보면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여론이 바뀌었는데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프레임이 바뀌었냐?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일단 나는 찬탈하려 한 적이 없고 나는 뉴진스만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게 계속해서 하이브 그리고 특히 방시혁 의장이 방해해왔고 나를 견제해왔다. 그런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갑자기 나를 제거하려고 하냐. 갑자기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뉴진스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다시 설명했는데, 물론 이걸 프레임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미니진님의 진심에 가까울 텐데요. 어쨌든 그 프레이밍이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댓글만 해도 미니진 나가라, 미니진 꺼져라 하면서 미니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뉴진스를 활용한다라는 댓글은 없어요. 대부분 뉴진스를 생각하는 미니진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반박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차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병신이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솔직히 뉴진스 이거 아니 그 솔로몬 아기 아시죠? 엄마가 지 진짜 애면이야 애를 안 갈라. 나를 그냥 희생한다고. 저 얼마나 역겹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뭐래? 뉴진스 이 릴리즈 아니 하이브 뉴진스 아끼는 거 맞아요?
뉴진스 릴리즈 내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월요일날 감사를 해? 이게 제정신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 새끼인데 뉴진스 아낍니다 막 말로는 막 얘기해.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것도 급습.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급습을 해. 법인카드에서도 뭐가 안 나오니까 막 무당 어쩌고 이런 거나 찾아내고, 제가 법인카드 보잖아요? 야근 식대밖에 없어요. 배민.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저희 재무제표 다 깔 수 있어. 저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뉴진스 할 때 뭐 바이럴 했다 저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바이럴 업체 알지도 못하고 나는 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역시 난 뉴진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뉴진스만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걸 생각하고 있는데 왜 솔로몬의 아기를 가르는 것처럼 나는 그냥 뉴진스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데 왜 하이브는 진짜 뉴진스를 생각하는 게 맞냐, 하이브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사람들에게 던졌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이슈의 중심에는 결국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이제 전 세계적 그룹이 됐고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는 그 팬들 거들은 이 뉴진스라는 그룹, 이 그룹의 팬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팬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뉴진스 팬이라면 민희진 님이 뉴진스를 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방시영 님이 뉴진스를 원하는 것 같으세요? 위하는 것 같으세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물론 양측 주장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민희진 님은 계속 뉴진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뉴진스 어머니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뉴진스 멤버가 울면서 자기에게 전화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속상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비즈니스와 모든 관계를 다 떠나가지고 진짜 뉴진스라는 아티스트들을 위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만약에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면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승자는 당연히 민희진 님이라고 보여요. 이 기자회견만으로는요. 그리고 패자는 이제 방시영 님이 되겠죠. 방시영이 될 거고,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BTS와 방시영 님의 마케팅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 분석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그걸 찾아보시면은 댓글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당시에는 방시영 님이 엄청나게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저스틴 비버를 만든 사람과 손도 잡고 하면서 이제 BTS의 지평을 더 넓혔다. 지민의 솔로 활동의 지평을 더 넓혔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거기에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면서 그 아미 분들이 BTS 팬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비난은 당연히 달게 받을 수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질문들을 달았는데 내용들이 대부분은 아티스트를 위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 BTS를 키운 건 방시영 님인데 아니 방시영 님이 그럼 BTS 활동을 방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래서 뭐 근데 팬이니까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단순히.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방시영님에 대한 견해는 좋게 견지를 했는데, 근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시영님은 지금 저의 인식 속에는 돈이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비즈니스적 성공, 즉 수익, 자신의 수익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보이고요. 지금 민희진님이 하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는 이익에 관심이 없다, 난 돈에 관심이 없다, 나는 기업의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건 뉴진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BTS 팬들이 바보가 아닐 바에야, 그리고 이 민희진 님이 대국민 사기극을 하지 않을 바에야, 그렇다면은 이제 방시영 님과 이 하이브라는 기업의 운영 방식에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기자회견이 엄청나게 하이브에게는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이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부분의 경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의 인식, 팬들의 인식에 대해 가지고 기민하게 반응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하이브는 내일 아침에 보도자료를 아마 곧 뿌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도자료에는 미니진의 주장은 다 거짓이고, 미니진은 뉴진스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 보도는 전혀 힘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투명하게, 투명성, 첫 번째 투명성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까는 사람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편집해가지고 전달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 지금 보시면 미니지님은 완전 민낯을 까고 나왔어요. 화장도 안 했고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심지어 욕설, 비속어 다 섞어가면서 몸짓도 전혀 정제되지 않고 그냥 한풀이하는 여성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이브의 경영진이나 뭐 방시영이 어떨까요? 정장 잘 입고 주어진 질문만 받겠습니다 하면서 공식 입장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봇처럼 반응하겠죠. 즉 감정이 없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 반응할까요?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반응할까요? 감정적이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에 반응할까요? 뭐 댓글 보니까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하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사람의 인식을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진정성의 호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진정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진짜 나쁜 동기가 없었고 나는 좋은 일을 하려던 것밖에 없다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결국 그 나의 동기를 호소하려면, 그 진정성 있는 동기, 뉴진스를 진정으로 위하는 그 동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연기를 하는, 미니지님이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명할까를 생각해보면 엄청 감정적이시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진짜 억울해. 나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감정적이. 여기서 차분해지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니지님이 보여주는 거는, 야, 저 사람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얼마나 억울하면 눈물을 보일까,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화를 낼까,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욕을 할까, 이런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욕도 안 하고 뭐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보면은 뭐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겠죠. 전문적이게 보이고, 뭐 되게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절제된 언어로 이성적으로 설득하네. 근데 그런 평가와는 별개로 설득은 전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니지님의 지금 커뮤니케이션은 첫 번째 투명성이 완전히 잘 보이고요. 자신의 민낯과 모든 카톡, 모든 팩트적으로 다 나열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지금 입고 나온 옷, 표정, 화장, 이 모든 게 그냥 나는 다 까고 나왔다, 다 까발리고 다 솔직하게 다 공개하겠다라는 민낯을 완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호소력이 있고 설득도 되고 실제로 이게 더 사실에 가깝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 말씀드렸는데, 감정적이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은 공감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용서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그 사람이 인간적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진정성에 대한 동기. 근데 미니지님은 계속해서 나는 뉴진스를 위하는 사람일 뿐이고, 내가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경영권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다. 회사에도 내쫓아라, 그것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뉴진스를 잘 되게 도와주려는 나의 동기뿐이다라고 계속해서 동기에 대한 진정성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하이브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왜냐면 지금 미니진님의 주장에 따르면 뭐 뉴진스의 부모님이라든지 뉴진스의 가족들 혹은 뉴진스 멤버 자신들은 이제 미니진님과 완전히 입장을 같이 하는 걸로 보여요. 그 팩트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 가지고요. 진심들 타입은 좋아한다. 말 돌리고 딴소리하고 그때그때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이런 거 극혐이라고. 소신을 가지고 그냥 좀 솔직하면 안 돼요? 컨텍스트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그걸 나한테 말했었냐? 왜 꼭 벽청어같이 대꾸를 하냐? 잘못을 했으면 좀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좀 하세요. 그래야 협의가 진전이 되지. 잘못까지 아니고 실수라도 내가 그냥 좀 실수했다 할 수 없냐? 내가 하이브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대체? 내 덕에 산다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니까, 이타카 같은 영업이익도 안 나는 회사 1조 주고 막 사놓고선 뭘 하고 있어 거기서. 1조 언제 뽑아먹을 거야 니네? 만만한 게 나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내가 분통이 터지는 거라고. 그럼 또 그건 제가 주도한 게 아니라고 하겠죠? 사인 다 하고 다 같이 으쌰으쌰 모를 줄 알고 내가? 그냥 좀 정당하게 해라, 정당하게. IR 할 때 어도어는 막 팔아먹으면서. 그러니까 기브앤텍 하는 거지. 하이브 내에서 수익 내는 회사, 마이너스 내는 회사, 계열사 사업이 뭐냐? 마이너스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한 방에 잘 되면 그게 사기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고쳐야 되는데 잘 되는 걸 어떻게 견제하냐. 여러분 잘 되는 회사를 자회사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배임이고요. 그게 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익을 해하는 일이야. 자, 여기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일단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타카 홀딩스 그 인수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이제 방시영님이 1조에 이르는 거액의 차액을 얻었는데 그거로 이제 미국에서 이타카 홀딩스라는 저스틴 비버를 만든 기획자인 기획자와 이제 손잡는 그 인수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엄청난 일인데 이 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니지님은 이게 실제로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일을 뭐하러 했냐 뭐 이런 관점인 건데요.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K-팝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중심으로 갈 때 이미 갔지만 뭐 이타카 홀딩스나 이런 미국 유통사, 미국 기획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미니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아니라는 얘기도 충분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방시영님이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그 거래를 잘 못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 얻은 그 수익을 가지고 미국에 그렇게 굳이 그 값을 주고 안 해도 되는 기업에 돈을 엄청 줘가지고 미국의 그 경영자들이나 이제 소유주들에게만 돈을 엄청 벌려준 그런 일이 되는 거고요. 투자자들한테 막 DM이 와요. 미친 세상이야. 돈에 미친 세상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VP를 보여줬다니까. 야, 이런 레퓨테이션인데 투자자들한테 희진님 투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하시죠. 이런 게 와. 미쳤다. 그 오해 마십시오. 거기서 아까 저희 설명하고 그 모순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고. 네, 이거 오해하시면 맥락망이에요. 네. 맥락망 아시죠? 이게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거는 내가 하이브라는 기업의 이익에 내가 반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하이브의 주주 가치를 극대화 시켜주는 사람이고, 이 모든 나를 찍어내리든 어떤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서 이 자회사의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을 하고 있는 배임을 하는 거다라고 아주 어려운 그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상하다고 이의제기를 했으면 내가 못 봤으니까 좀 어디가 이상한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계약서 안 봤다는 소리만 앵무새같이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훅 걸어놓고 쟤는 저런 거 잘 안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낚으면 돼. 제가 이런 기분 안 들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걸로 그냥 막 뿌리는 거 그냥 막 받아 쓰지 마시고 좀 가난한 애들 것도 좀 써주세요 제발. 저 몰랐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야. 나는 방법도 몰라. 근데 지금 영세한 작은 회사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이브는 뭐 자기네가 무슨 막 배려해주는 척 막 어쩌고 하면서 써먹을 때는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전방위적으로 이번에 뉴진스 홍보 그렇게 해주시는지 꼭 보세요. 하이브가 네, 여기서는 이제 미디어에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기자들이 얼마나 비판의식 없이 그냥 기업에서, 특히 대기업에서 뿌려대는 보도자료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는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문제의식을 느끼실 거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나 이 사회 문제를 다루는 언론이나 미디어들의 그 품격을 보면 사실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요.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 적고 있어요. 그리고 SNS에 있는 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고, 진짜 이게 어디에서 발생된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질의 컨텐츠는 더 이상 뉴스에서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컨텐츠들은 이런 유튜브에서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들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한 번도 저한테 만나자고 한 적도 없고 뉴진스 때 이거 그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 죄송해요. 저는 박지원님이 중간에서 약간 이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약간 이게 좀 곤란한,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꼴 보기 싫었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왜 이혼 직전에 부부가 이렇게 마주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리스라핌 이제 저 그 팀을 비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서로 빈정이 확 상해가지고 이제 이게 시영님도 좀 민망했겠죠. 그런 부탁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한 적 없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시영님이 가끔 이렇게 술 마시죠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만나지 않았죠. 방시혁과 자기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소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매도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하이브에도 다 얘기를 했는데 멀티랩 이게 이 거버넌스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진짜 지주사, 중요한 그러니까 얘기가 모회사에 지금 그 쉐어드 펑션이 쫙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T, 인사, 그러니까 중앙 통제가 가능한 어떤 그 쉐어드 펑션들 있잖아요. 그게 쫙 포진돼 있고 레이블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근데 레이블마다 PR의 방법이 다르고 싶을 수 있고, 멀티 레이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방법이 다르고 싶을 수 있고 다 다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앙에 있어야 얘네가 통제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는 허울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 근데 실제 이런 사람들은 너무 빡치죠. 근데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게요. 이제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의 성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게 멀티 레이블이거든요. 멀티 레이블. 아일리시 이걸로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했냐면 표절이 모두가 다 생머리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의 제작 포뮬러 자체를 너무 모방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자료로 남긴 것까지 그것도 뭐라고 하던데, 아니 그 자료 남긴 게 도대체 그거 비교하는 게 어도어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야. 그걸 안 하는 게 배임이에요.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몰아가. 그래서 그 비슷한 게 왜 슬픈 거냐면,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면 멀티랩을 왜 했어? 그냥 SM처럼 YG처럼 그냥 하지. 왜 허울 좋게 멀티레이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전략이 개성을 안 살리냐고. 제가 이거 혐오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누가 쉽게 누구 거를 이렇게 따라해서 좀 잘 되잖아? 그러면은 없는 애들이요 더 좌절감에 빠져. 있는 애들도 저렇게 따라해서 잘 되는데 없는 애들 아이씨 뭐하러 고민하냐, 그냥 잘 된 거 그냥 베끼면 되지. 그러면요 다 모두가 뉴진스가 돼. 그럼 뉴진스한테도 나쁘고 얘네들한테도 나빠요. 장기적으로 이게 업을 망가뜨린다니까요. 이게 주주 이익을 위하는 일이지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이야. 이 지적을 해야 업이 살죠. 저 진짜 너무 속 시원해. 욕 처먹고 이런 얘기 해도 그래 처먹을 만한 이게 있다. 나 지금 대중들한테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모두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 나 이런 얘기 해서 솔직히 좀 속 시원하기는 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로 나와가지고 IR 할 때 우리는 멋있는 회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 바뀌어야 돼요. 제가 왜 포토카드 이런 거 안 하냐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미니지님의 어떤 그릇이랄까요? 그런 게 나오는데 상당히 이분이 되게 큰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사실 당연한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만 몇십 년 종사하신 분이고 성공가도도 달리신 분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건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평소 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근데 이번 계기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제 주제는 이런 거죠. 이 멀티레이블이나 그러니까 창작자들의 다양성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다양성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한국 이 생태계가 커져가야지 그게 아이돌에게도 좋고 팬에게도 좋고 이 업계 자체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지금 하이브에서 하는 이 꼴을 보니까, 하이드에서 하는 짓들을 보니까 이 다양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회사 내에서도 다양성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게 내가 왜 기분이 나쁘냐라는 지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만약에 아일릿이 진짜 뉴진스를 베꼈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쁠까? 왜 기분일까? 내 건데 베꼈잖아 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내 건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죽어. 이 두 번째는 다릅니다. 왜냐면 첫 번째 내 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기가 나의 이익에 있어요. 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돈 벌 건데 너가 왜 내 밥그릇 뺏어가? 왜 베껴? 왜 베껴서 나 더 이익 못 보게 해? 라는 거고요. 이거에는 뭐 좋게 생각할 사람 없겠죠. 근데 두 번째, 우리 다 죽어. 이렇게 하면 우리 생태계 망가지고 우리 산업이 망가지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내 이익이 아니라 어떤 공익적인 측면, 대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익과 대의를 내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공감하는 사람들은 지지를 보내고 뭐 막 엄청나게 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슈를 얘기했을 때 이제 미니지님에게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가지고 나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중소 기획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혹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공룡들에게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민우진님의 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소 과장됐지만 이거 자체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자체 지형을 바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 이야기를 이제 공론화를 했고요. 공론화를 했는데 이게 뭐 그냥 한 사람이 무슨 뭐 신문에 인터뷰한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 문제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전설적 성공인 하이브와 방시혁의 그늘을 보게 됐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미래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룡들의 그늘에 있었던 여러 아티스트들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계속해서 공장화돼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의 한계들을 보겠죠.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니지님이 엔터테인먼트의 바람직한 성장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기도 했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계는 완전히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걸 고치고 싶어서 솔직히 저 죽이는 거는 아이 뭐 저 일 안 하면 돼요.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누워 있으면 돼. 그냥 너무 빡세게 일했기 때문에 누워 있어도 돼. 근데 아니 이런 의지가 이렇게 솔직히 저 되게 빡세잖아요. 저 성격 보니까 전혀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 마음 약해요. 막 약하니까 씨발 이렇게 열받는 거지. 근데 죄송해요. 근데 왜냐면 나는 고상한 척하는 게 싫거든. 막 고상한 척 겉으로 막 이러면서 뒤로 가가지고 막 쌍욕 다 하면서 겉으로는 저는 아닙니다 막 이러는 게 저는 싫어가지고 그냥 내보이는 건데. 그냥 저는 저를 잃는 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의지를 꺾는 거. 이게 나같이 이렇게 강성이 없거든. 남들이 이거 하라고 하면은 대충 다 해.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모르는 사람만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요. 아는 사람은 돈 더 벌려고 그걸 해요. 근데 나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뭐 타이틀로 막 미니진 잘난 척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어쨌든 좀 의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일을 조금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맨날 돈 막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멋있고 이게 업에 뭐가 좋냐. 그게 배임이야. 내가 생각할 땐. 자, 여기서도 역시 미니지님의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포인트들이 드러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동기예요. 동기의 진정성. 나는 자꾸 사람들 다 돈 하고 막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베끼기도 하고 표절도 하고 뭐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강도 그런데 나는 그걸 바꾸고 싶다. 나는 그냥 그런 거에 굴하지 않는 의기가 있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망해도 된다. 나 비즈니스 안 해도 된다. 돈 안 벌어도 된다. 뭐 일 안 해도 된다.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돈 중심으로 동기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생태계가 싫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알아가고자 하는 게 제 이론에 따르면 결국 그 사람의 동기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미디어에서 미니진의 동기가 되게 나쁘게 인식되게 보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 가지고 미니진님의 동기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미니진님의 승리다. 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저 거기 어딘지 거기 계시는데 제가 갈게요. 제가 답 안 하면 저 진짜 괜찮아요. 저 거기 갈게요. 그런 애들이 제가 이번에 엉엉 울었던 게 혜린이가 말이 없어요. 원래 엄청 고양이 같은 애야 성격이. 근데 오밤중에 갑자기 엊그제 혜린이가 저한테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원래 말도 없는 애가 나한테 영상통화를 혼자 막 말하면서 대표님
자기가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뭐 막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자식 키우는 게 약간 이런 건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애들이 막 다 혜인이는 20분 내내 나보다 더 울었어. 그럼 저한테 막 자기가 고마운 게 너무 많지. 근데 자기 힘들 때 내가 도와줬는데 자기는 못 도와줘서 자기 막 미치겠다는 거야. 혜인이가 막 포닝을 키겠대. 막 자기가 막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나랑 엄마랑 같이 막 울면서 하지 말라고. 혜인이는 고집이 있어서 막 하는 애거든요. 그 걔가 발도 다쳤는데. 근데 엄마들이 제가 자살할까봐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처음에 제가 솔직히 그랬거든요. 이제는 아니 내가 죽긴 왜 죽어 억울해서. 내가 누구 죽으라고 죽어. 말하고 죽어야지 죽어도. 제가 옛날에는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내 이 일 겪고 나서 아니 내가 왜 죽어? 내가 미쳤다고 죽어?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첫날 줄 때는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이브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야 니네 언플 좀 그만해라. 애들도 이거 상처받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박지원이? 야 박지원 너 반성 좀 해. 뭐 엄마들한테 뉴진스 얘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니지님만 얘기합니다. 이러는 거야. 기사는 전부 뉴진스 맘인데. 아니 인간이에요? 아니, 로봇이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저희는 뉴진스를 너무 생각하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자, 죄송한데 뭐 여기에서도 명예훼손 고발을 하든 말든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모르겠고, 프레임이 네. 다시 막 짜였어요. 고소하면 되니까. 프레임이 어떻게 짜였냐면은 뉴진스를 진짜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 지금 뉴진스의 멤버들, 뉴진스의 부모 네. 다 이제 뭐 이렇게 실명까지 네네네. 다 이야기하면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뉴진스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는 하이브가 아니라 미니진님이고, 뉴진스 멤버들이 울고 하는 거는 지금 미니진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이슈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린 이 뉴진스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슈에서 미니진님이 이기게 되는 거죠. 저 몰라요. 저 경영권 찬타 이런 거 관심 없고, 그 사람들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뉴진스 생각해서는 당연히 같이 해야죠. 너무 같이. 내가 얘네를 어떻게 빼어나, 내가 잘나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얘네 갖고 싶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계획했던 플랜. 아니 도쿄돔이 있는데 나 제일 열받았던 게, 아니 도쿄돔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지?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서 지금 준비가 산더미인데 우리 PC 막 뺏어가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왜냐면은 제가 연말 플랜까지 세웠잖아요. 근데 뭐 하이브 계획이면은 그거 없는 거죠. 하이브는 뭐 뉴진스 없어도 된다 이거지 뭐. 제가 나가면은 당장 끊길 거 아니에요. 그거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 네, 여기서도 역시 보면은 이제 뉴진스 팬들 입장에서는 뉴진스의 활동을 계속 보려면 미니진님이 진짜 뉴진스를 위한 사람이구나라는 판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뭐 하이브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사건에서 뭐 어떤 보도들이 있고 하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뉴진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 뉴진스의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저는 이 사안의 결국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2시간에 이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니진님이 가장 크게 얻은 거는 프레임 전쟁에서 완전 승리했다. 프레임 전쟁이 어떤 프레임 전쟁이냐면, 미니진이라는 사람이 경영권을 탈취하는 이슈였죠. 경영권 탈취하는 이슈에서 지금 다른 프레임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는데 뭐냐? 누가 뉴진스를 위하고 누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인가의 전쟁으로 완전 전환시켰습니다. 제가 뭐 그것까지 언제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일 터진 지 월, 화, 수, 목인데. 제가 솔직히 오늘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언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일 뉴진스 그게 나오잖아요. 컨텐츠가. 근데 내가 오늘 해명을 안 하면 사람들이 다 이걸 욕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그냥 오늘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뉴진스를 누가 위하고 있는가의 이슈, 그 프레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컴백 시기에 이 일을 벌이는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하지 않는 거고, 나는 뉴진스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다.